네, 대원TV의 김대현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과연 이 윤핵관의 실체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고찰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엊그제죠. 지난 12월 6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선대위는 사실상 윤핵관에 의해서 재편됐다 해도 무관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윤핵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윤핵관 논란은 이준석 당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로 인해서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핵관이 자신을 매도한다면서 공개적인 저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 이 대표 지난 1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라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며칠 만에 복귀했습니다. 자, 그는 11월 30일 일부 측근을 대동하고 부산 그리고 전남, 순천, 여수, 제주를 떠돌다가 급기야 돌아왔는데, 자, 이때 본인의 휴대폰도 꺼버리고 그야말로 잠행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이런 돌출 행동은 모두 윤핵관 때문이다 라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시각이었습니다. 자, 대선을 100일 정도 남겨둔 시기에 벌어진 이준석의 이른바 가출. 정치 초보 윤석열은 그래도 무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석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윤석열 후보를 만나거나 혹은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 후보는 이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분 전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겠나? 네, 집 나간 가출 청소년 대하듯이 했죠. 뭐 여기에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발언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잠행 중이던 이 대표가 갑자기 잠행을 멈추고 언론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의 긴장을 극대화시키는데요. 잠행 이틀째 되는 날, 당대표는 대통령인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각을 세우더니 그 다음 날은 이것도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윤핵관을 인사조치하라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자, 이준석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헤쳐먹으려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언론에 부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선대위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의 윤핵관을 색출하지 않는다면 대선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이자 나름의 엄포였습니다. 뭐 이 정도 어깃장을 놓는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이쯤 되면 이제 대충 이준석 대표를 좀 포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이 이어진 모양입니다. 대선 승리, 정권 교체에 나홀로 목마른 윤석열 후보는 결국 이준석 대표와의 울산 회동에 전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만나러 울산까지 그 바쁜 시간에 부랴부랴 내려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자, 그 직후부터 윤핵관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논란의 결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이게 원인 제공 윤핵관의 결과 김종인,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된 겁니다. 자, 이준석이 당무를 중단했던 원인, 즉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는 사라지고 김종인만 남는 묘한 결말입니다. 자, 윤핵관은 누구이며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지에 대해서 추가 해명을 내놓아야 할 당사자는 장본인은 바로 이준석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때부터 윤핵관에 대한 발언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됐던 윤핵관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사라진 걸까요? 윤 후보는 처음부터 윤핵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비토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심 윤핵관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윤석열의 핵심 측근 있을 수 있죠. 그걸 윤 후보가 숨겼다? 그런 가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그렇다면 누군가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진위 논란이 뒤따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잠잠합니다. 어쩌면 윤핵관은 이 대표 또는 김종인 위원장 등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가상의 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윤핵관 논란의 인과관계를 맞춰보면 원인 윤핵관, 결과 김종인, 맞아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후보 관련 기사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언론들이 실명 대신 익명 처리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 입장에서 본다면 윤핵관은 적어도 수십 명은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선대위가 이미 비대해져서 수백 명의 구성원이 그 안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선대위 내부에는 김종인 총괄 체제에 반대하거나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사견을 피력하는 일은 선거판에서 일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권력 투쟁이죠. 자, 그럼에도 이 대표는 윤핵관을 지렛대 삼아서 당무를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를 마구 흔들어 제꼈습니다. 결국 후보 주도로 구성됐던 선대위 체제의 상당 부분 아니면 전부를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윤핵관, 이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선대위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또다시 윤핵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윤핵관은 김종인 핵심 관계자, 이른바 김핵관,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핵관, 이들과 병존하면서 선대위를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서로 뒤엉켜 충돌을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불안의 씨앗, 불행의 씨앗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김종인을 이 두 사람의 모종의 연합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과 이준석이 이번 선거 승리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워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그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나이 어린 당대표가 벌인 윤핵관 논란과 당무 보이콧,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흔들며 애타게 만들었던, 그러면서 대선 가도를 어렵게 만든 김종인, 지난 한 달 동안 이 두 사람이 벌인 작태를 보노라면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윤석열 선대위에 키를 잡았습니다.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준석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윤 후보가 이 점만큼은 확실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윤핵관이 존재한다면 그 윤핵관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겠죠. 이 대선판을 제대로 읽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